안녕하세요. 에스파운더 파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원조 경영학과 문교일입니다. 팜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한 새로운 그린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가족영화 콘텐츠 팜팜을 소개해드립니다. 팜팜입니다. 팜팜은 새로운 주말 농장입니다. 팜팜에는 당신을 위한 농부가 있습니다. 팜팜에서는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팜팜에 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팜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현명한 영업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의 상황에 따뜻하게 준비한 새로운 주말 농장 서비스. 팜팜 주말 농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 마을의 공동무지 소유. 두 번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리더를 충실한 사업 계획. 세 번째, 주말 농장 이용 가족들을 위한 농지 대리 관리 시스템의 의무화. 이 3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마을만이 팜팜 주말 농장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주말 농장은 하나의 마을 단위로 합쳐 팜팜 주말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주말 농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작물 키우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난감하셨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팜팜에는 당신을 위한 농부가 있답니다. 만약 주말 농장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팜팜 어플을 통해 농작물 대리 관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주말 농장을 이용하면서 숙박시설과 샤워시설이 마땅치 않아 참 불편했죠? 팜팜에서는 각 마을마다 공동 부지에 카라반을 설치하여 캠핑도 즐기고 주말 농장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바베큐 파티까지 즐길 수 있다니 와우! 너프라이! 다음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경영학과 임소라입니다. 저희 팜팜 서비스는 주말 농장과 캠핑을 결합한 가족여가 콘텐츠입니다. 저희 사업 제약 대상자는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희 사업 전개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팜팜 사업을 개시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마을들이 사업 유치를 신청을 하고 신청 마을들 중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마을만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재형 주말 농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여 최재형 주말 농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팜팜 주말 농장의 선정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공동부지 소유, 두 번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리더의 충실한 사업 계획. 세 번째, 주말 농장 이용자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농지 대리 관리 시스템의 의무화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공동부지 소유는 자신의 농지 일부를 주말 농장과 캠핑을 위한 마을의 공동부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 내용인 지역 주민의 농지 대리 관리 시스템 의무화를 통해서 그 도시민들과 해당 농촌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저 리서치 부분 맡은 안정화과 허성씨입니다. 저희는 이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타겟을 분석하고 기능을 확장지어 저희 팜팜 서비스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말농자 이용자에는 30대에서 40대 기혼 이용자가 많았고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3인 이상이며 평균 수입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미혼이 많았고 평균 수입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농장은 30, 40대 중산층 가족, 주부에 의한 참가 경우가 많고 스포츠보다 많은 인원이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있고 현대인들은 건강한 먹거리와 교육 여가를 중요시한다라는 게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숙박시설과 농작물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유저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결론으로는 시설 보완 또는 확충, 서비스 보완만으로도 이용자의 만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 방문 횟수는 한 달에 1.5회로 미비했고 만족도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고 이 시설은 만족도가 직결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농가 인터뷰입니다. 안성 농가 2,000평 정도 되는 농가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농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고 정보가 부족해서 서비스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 카라반을 위한 숙박 문제 해결은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농작업의 정보는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농가에 계속 방문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 농가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방안이 확실히 되는 것을 요구했고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오시지 않았는데 김산철 선생님에게도 저희가 자료를 보내 전화 통화를 한 50분가량 녹취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김 선생님께서 작물 판매에 대한 수익은 이용자들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접 자본에 대한 소득으로 농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환경이 계속 구축돼야 이용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오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교류의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여기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영농일지는 블로그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농지은행 이용과 마을마다 있는 기계 세트를 이용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산출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은행은 지금도 원활히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모든 이득은 공동화 기금에서 제공돼야 마을에 훨씬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농가에 계신 분들은 개인의 돈을 챙기겠다고 발벗고 나서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남기고 한 흔적들은 농가분들에게 더 보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개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마을이 쪼개질 수 있고 공동화 기금에서 제공이 돼야 마을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스테이나 식사, 숙박, 상점 등을 이용한 간접 자본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보좌관님께 저희가 아까 민하천 선생님께 보내드린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 사업성을 평가를 받았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은 카라반 대당 가격 3천만 원을 5대로 산출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초기 투자 비용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최대 매출 예상액은 1년에 52주, 그다음 2박, 그다음 5대 15만 원을 해서 15만 원은 이제 거기서 숙박료라고 할 수 있죠. 뭐 식사, 숙박 다 제공되는 그 돈이고요. 그다음 이걸 산출하면 7,800만 원 정도가 최대 매출 예상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동절기는 주말농장의 취지에 동절기에는 사람들의 방문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제외하고도 매출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40주, 2박, 5대 15만 원을 해서 6천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고요. 매년 고정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 파트 발표 맡은 디자인학과 1학번 최진아입니다. 우선 타겟 유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김상준 선생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은 걸 토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랑 이렇게 합쳐서 다시 정했어요. 그 타겟 유저를.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중산층 가족을 타겟 유저로 잡았고요. 아이가 있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숙식 해결이랑 작물 재배 정보를 제대로 받고 싶어 하고,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이 없는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가족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퍼스널인데, 교육적인 면이랑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가 대리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사용자이고요. 이거는 유적골인데 소비자는 이제 가족의 사랑과 그 주말 여가 시간을 좀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적골을 유적골 네. 그리고 농민은 새로운 경제 활성화와 홍보가 잘 돼서 농가에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요의 발표를 맡게 된 디자인학과 최기현입니다. 우선 주요 기능인데요. 대리관리는 농장주와 1대1 소통 공간으로 질문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정보는 작물이 정보별로 이렇게 일러스트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됩니다. 알림 기능은 대리관리 메뉴에서 농장주가 새로운 글을 올렸을 때 푸시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무드보드는 따뜻한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앱 아이콘인데요. 팜팜은 농장의 팜과 판매라는 그 한글이 팜과 합쳐져서 팜팜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졌고요. BI 아이콘은 농장을 관리해주고 지켜주는 앱의 기능과 맞게 농장을 관리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서 농장 울타리 이미지를 넣어서 브랜드 아이콘 로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색상은 주말의 밝은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밝은 노란 계열, 이렇게 색상이 좋은 건데, 밝은 노란 계열로 선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학과 조보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사이트를 틀어야 돼서 아래에서 발표를 할게요. 이번에 팜팜 서비스 하면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와 사업 소개랑 카라반 예약하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웹페이지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팜팜의 특징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장에 관리를 해주는 농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팜팜 영상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소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비스 전반적인 설명이 적혀 있고요. 미션과 비전, 경영 방침, 핵심 가치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저희 조에서 임의로 정해봤는데요. 팜팜은 소통과 자유라 그리고 신뢰 건강을 핵심 가치로 정했고요. CATH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오토노미, 트러스트, 헬스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BI도 여기 넣어서 진짜 사이트처럼 나타내봤는데요. 컬러는 두 가지를 썼고요. 팜팜 어플 BI랑 다르게 전체적인 서비스 BI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용 가격에 대한 내용과 카라반 예약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웹페이지는 이 정도로 하고 플린토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어플을 디자인한 건데요. 처음에 로그인 했을 경우에 이런 화면이 뜨고 작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당근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농장의 날씨와 그 주에 해야 하는 할 일들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장주와 사용자 간의 1:1 타임라인 서비스로 여기서 모르는 것도 물을 수 있고요. 농작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프로필 관리도 가능하고 설정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저희 이번에 팜플렛 디자인을 했는데요. 많이 못 보고 봐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서비스 전반적인 소개를 넣은 내용인데 팜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스템을 맡게 된 평원가의 김창규입니다. 먼저 저희는 일단 앱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에 로그인합니다. 저희가 일부분은 UI가 아직 안 입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에 로그인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앱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제가 임의로 QAZ라는 아이디와 기본 선상에서 임의로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홈화면입니다. 홈화면은 아직 UI가 입히지 않았는데 보시면 작물 정보가 있고 아까 프린트로 보셨다시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인 뉴스피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시는데 타임라인식으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래에 글쓰기 버튼 눌러서 제가 테스트입니다. 얘로 임의로 입력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 값은 제 서버에 연동되어서 리스트 뷰에 뜨게 됩니다. 이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아래 테스트입니다는 정확한 날짜, 시간에 맞게 된 서치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하나 입력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글쓰기로 S1 발표 중입니다. 입력을 글쓰기 버튼 누르게 된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날짜인 오늘 S1 발표 중이라는 글씨가 뜨게 되고 현재 시간이 2시 41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작물정보 페이지입니다. 현재 여기다 버튼이 되어 있어서 클릭하게 된다면 여기는 작물정보가 로고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작물정보가 보이게 되고 아래 원래 버튼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제가 작물정보를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를 시 다음 화면인 좀 더 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되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시 이전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이름, 각종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설정 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구현한 쪽은 로그인 아웃 부분이고 로그인 아웃 누르게 된다면은 정보 앱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식의 그 마을 단위 사업을 많이 해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이상하게 마을에서 이렇게 바람이 안 되고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없을까? 저는 보면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저희가 마을 단위 맞춰주는데 저희가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최재형 주만농장이라는데 거기에 나쁜 사례로 제가 봤던 것 중 하나가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관리가 혼자서 거기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팝업 영상에 보다시피 그 요구 조건을 몇 가지 좀 넣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만농장 자체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의외로 귀농인을 희망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층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농촌 정착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조용히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잘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지금 만드셨잖아요. 웹이랑 홈페이지랑 사이트 같은 거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다고 생각하세요? 앱게만 그런 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 시스템을 돌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촌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은 인터넷 기반이에요. IT랑 이런 쪽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사실은 그 홍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나 안 그래도 농촌의 젊은 사람들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학경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거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기반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가는지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카라반 가격만 딱 있고 거기서 매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기본은 이제 인적인 부분은 그 농촌에서 해결을 하지만 한경대 지금 발표하신 쪽에서 해결이 되는 게 사실 인력이 지금 보면 둘레 넣었습니다. 9명이 들어가지고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그냥 공짜로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돼 있는데 대략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총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줄 수 있나 해서 예. 일단은 저희는 그 앱이랑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먼저 정부에게 제안하는 입장으로 해서 저희가 9명에서 이렇게 이 사업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잡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안이 일단 채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라서 저희가 앱을 어떻게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런 비용까지는 산출 못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발표해서 그냥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만 산출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특히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콩고 학생이 아까 앱에서 작물 관리 일지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그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라는 건 작물별 일지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앱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하게 된다면 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그 한 주말에 잠깐 몇 시간 동안 그 주말 농장에 자기 가족들이 먹을 뭐 작물들을 재배하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뭐 도시에 있는 다른 일을 보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숙박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사업성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하시면서 사업성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던 그 주말농장에서 잠깐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 애가 있는 저희 보시면은 타겟층 아시겠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가족층입니다. 그러면은 애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애를 위해서 교육 차원을 가는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20대, 30대 층이 한 달에 가봐야 1.5에서 오히려 2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갔을 때 제대로 한번 교육 이런 식으로 한 그런 차원을 교육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